자, 이번에는 1-1-3 뉴턴 운동법칙과 관련된 고3 학력평가, 모의평가, 수능 기출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문제 4번 문제입니다. 그림 가나는 물체 A, B를 실로 연결한 후 가만히 놓았을 때 A, B가 L만큼 이동한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서 A, B가 L만큼 운동하는 데 걸린 시간은 각각 T1, T2이다. 질량은 B가 A의 4배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질량은 B가 A의 4배니까요. A가 M이면 B는 질량이 4M이면 되죠. 그래서 그림에다가 바로 이거는 표시해 두겠습니다. M, 4M, 여기는 4M, M 이렇게 되겠네요. 이때 이제 T2와 T1의 B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실의 질량,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같은 거리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물체들은 중력을 받아서 일정한 크기와 방향의 힘을 받아서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 중에서 그 거리가 나오고 시간이 나온 공식이 있죠. V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요 식을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A하고 B가 각각 T1과 T2 동안에 이동한 거리 L은 같다라고 나와 있죠. 얘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인데 둘 다 V0는 0입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2분의 1 그리고 가에서의 가속도를 A1이라고 하면요. 요 가에서의 가속도를 A1이라고 두면 2분의 1 A1의 T1의 제곱이 L이라고 볼 수 있고요. 나에서는 요 가속도를 A2라고 하면 V0는 0이고요. 따라서 V0T는 0이고 2분의 1 A2의 T2의 제곱,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식에서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T2 나누기 T1 꼴을 한번 적어보면요. 루트 A1 나누기 A2가 됩니다. 따라서 두 물체의 가속도의 비를 구하면 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의 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따라서 가속도는 또 ma 꼴 F, 뉴턴의 운동 제2법칙으로부터 각각 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가의 경우에는 A가 오른쪽으로 갈 때 B는 아래쪽으로 가죠. 그래서 이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ma 꼴 F를 써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A, B를 하나로 묶어서 보면요. 총 질량이 5m이 되겠고요. 가속도는 A1이라고 뒀죠. 그리고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여러 가지 힘이 있지만 운동과 관련된 힘은 B에 작용하는 중력 요 4mg 밖에 없습니다. A에 작용하는 중력은 수직항력과 어차피 평형을 이루어서 이 물체의 운동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힘만이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되어 있는 힘이 되고 R자 힘이 되죠. 그래서 OMA는 A1은 4mg라는 식이 나와지고요.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역시 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두고 A, B를 하나로 묶어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써보면 OMA2는 여기에 작용하는 힘이 mg가 되겠고요. 따라서 R자 힘은 mg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기역이라고 하고요. 요 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A1 대 A2는 기역 나누기 니은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좌변은 좌변끼리 나누고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좌변을 나누면 A1 나누기 A2가 되죠. 그리고 우변끼리 나누면 4mg 나누기 mg가 되니까 4가 됩니다. 따라서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4가 되고요. 따라서 답은 2가 됩니다. T2 나누기 T1은 2가 되죠. 그래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 공식과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용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10번 문제는요. 우리 학습지
그 12쪽에 있었고 풀이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댓글로 그 풀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는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였고요. 그림 가는 수평면 위에 질량이 8m인 수레와 질량이 각각 m인 물체 두 개를 실로 연결하고 수레를 잡아 정지한 모습이고요. 나는 가에서 수레를 가만히 놓은 뒤 시간에 따른 수레의 속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1초일 때 요 물체 사이의 실피가 끊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 수레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네요.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으로 주어졌고 실의 질량 및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일단 1초일 때 속도하고 2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 그리고 0초에서 2초까지 수레가 이동한 거리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데, 그러려면 이제 여기 그래프에서 속도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지만 1초일 때 속도가 안 나와 있죠. 요 기울기를 구해야지 요 1초일 때 속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입니다. 따라서 가속도를 구하려면 ma = f 뉴턴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제 가속도를 구해 볼 건데 1초인 순간에 실이 끊어졌으니까 요 ma = f라는 식을 0에서 1초일 때 하고 그리고 1초 이후일 때 각각 이제 ma = f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그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굳이 이 물체들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한 덩어리로 놓고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수레가 오른쪽으로 갈 때 요 질량 m인 두 물체는 아래쪽으로 가니까 요 방향을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힘은 요 m 곱하기 g 10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작용하는 중력 m 곱하기 10, 요 두 개의 힘이 요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힘이 되겠습니다. 0에서 1초 사이에는 실이 끊어지기 전이니까 요 세 물체가 한 덩어리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래서 전체 질량은 8m 더하기 m 더하기 m에서 10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를 a1이라고 두겠습니다. 0에서 1초 동안의 가속도를요.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m 곱하기 g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2m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1초 이후에는 요 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나가 떨어지고요. 수레하고 얘만 연결된 상태죠. 그래서 1초 이후에는 총 질량이 9m이 되겠고요. 이때 가속도를 a2라고 하면 이때는 요 중력만 이 물체의 운동과 관련된 힘이 되니까 m 곱하기 1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0에서 1초 동안의 수레의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1초 이후의 수레의 가속도는 9분의 10m/s 제곱이 되겠습니다. 이 가속도는 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또 각각의 기울기가 되겠죠. 그럼 이제 또 물어보는 걸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초일 때 수레의 속도의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요 1초일 때 속도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 가속도를 구했으니까 기울기가 2라는 걸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가 2라는 거는 가로축이 1만큼 변할 때 세로축이 2만큼 변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1초일 때 수레의 속도는 크기는 2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초일 때 수레의 가속도는 1초 이후의 수레의 가속도니까 여기 구해놨죠. a2 9분의 10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그 다음에 0에서 2초 동안에 수레가 이동한 거리를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0에서 2초 동안의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을 더하면 총 이동한 거리가 될 텐데요. 일단 요 면적을 먼저 구해보면 요 면적은
1이 되죠. 예. 요 면적은 1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요 면적은 제가 예전에 팁을 알려준 게 있습니다. 요 평균 속도를 구해서 요 직사각형 면적을 구하는 게 편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평균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1초에서의 속도는 알고 있으니까 2초에서의 속도를 구해서 1초일 때 속도와 2초일 때 속도의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1초 이후의 가속도 기울기는 9분의 10입니다. 그래서 가로축 1만큼 변할 때 9분의 10만큼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1에서 2초 동안에 1초만큼 흘렀으니까 9분의 10만큼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값이 좀 적을 공간이 없으니까 제가 박스로 쳐놓고 따로 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요 2에다가 이 9분의 10을 더한 게 되겠죠. 9분의 10 곱하기 1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초마다 9분의 10만큼인데 1초가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얘는 9분의 28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면적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요 면적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 되는데요. 평균 속도는 2분의 1초일 때 속도 2m/s죠. 그리고 2초일 때 속도는 9분의 28m/s가 되겠습니다. 요만큼이 1초에서 2초 사이의 평균 속도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1에서 2초니까 1초가 흘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계산하면 9분의 23m가 나옵니다. 따라서 요 삼각형의 면적 1 그리고 요 빨간색 사각형의 면적 9분의 23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게 총 0에서 2초 동안의 변이가 되겠죠. 이건 9분의 32m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맞네요. 그래서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12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15번 문제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물체 A, B에 각각 수평면과 나란하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 FA, FB가 작용하고 있다. 질량 B가 A의 2배입니다. 그럼 A의 질량이 M이면 B의 질량은 이렇게 돼서 B의 질량은 2M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표시를 바로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A의 질량이 M이면 B의 질량은 2M이 됩니다. 그 표는 FA, FB의 크기에 따라 B가 A에 작용하는 힘 F의 크기를 나타낸 것이고요. 이때 F2와 F1의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세워서 풀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일단 그 F1이 작용하는 상황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요. 여기 마찰이 없는 면 위에 A와 B가 이렇게 놓여 있고요. 서로 맞닿아 있죠. 좀 붙여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방향으로 10N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B가 A를 미는 힘이 F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에 따라서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으로 A가 B를 오른쪽으로 F1으로 밀겠죠. 그리고 뭐 그림을 일단 다 그려놓고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황은요. 역시 A하고 B가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이번에는 A의 오른쪽으로 15N 작용하고 있고 B에는 왼쪽으로 5N이 작용하고 있고요. 이때 B가 A를 미는 힘이 F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A도 B를 F2로 이렇게 밀게 되겠죠. 이때 F1과 F2의 B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각각의 경우에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은 MA = F 제2법칙을 써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F1과 F2를 구해야 되니까 A나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또 각각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MA 꼴 F라는 식을 각각의 경우 저는 전체를 하나로 묶었을 때 MA 꼴 F와 B에 대해서 MA 꼴 F를 써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 가속도를 구하기가 쉽거든요. 요 윗상황에서 가속도를 A1, 아래쪽 상황에서 가속도를 A2라고 일단 둬볼게요. 사실 우리가 좀 문제 푸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요 전체 질량은 변하지 않고요. 전체 힘에 작용하는 힘은 10N 그리고 15 빼기 5N이니까 요 가속도가 같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연습이니까 한번 정석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질량이 M, B의 질량을 2M으로 뒀으니까 전체 질량은 3M이고요. 이때 가속도는 A1이고 이때 작용하는 힘, 알짜 힘은 10N이 되겠죠. 그리고 요 두 번째 상황에서 전체를 하나로 묶고 역시 해보면은 3M A2는 15 빼기 5에서 역시 A1하고 A2가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윗상황에서 B에 대해서 MA 꼴 F를 쓰면 A에 대해서 안 하고 B에 대해서 한 이유는 어차피 F1만 구하면 되는데요. 요 F1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기도 해서 간단하게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B의 질량은 2M이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A1이고 여기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F1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 역시 B에 대해서 MA 꼴 F를 써보면 질량이 2M이고 A2고 그다음에 여기에 작용할 알짜 힘은 F2 빼기 5N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F1과 F2를 각각 구하면 이제 B를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근데 잘 보니까 요 둘을 나누면은 그리고 두 번째 식에서 또 요 둘을 나누면은 이제 그 A1이 날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누는 순서를 우리가 F1과 F2를 구해야 되니까 얘들이 분자에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이 첫 번째 식을 나누는 것이 편리하겠네요. 그러면 얘는 2 나누기 3이 되겠고요. 얘는 F1 나누기 10이 됩니다. 따라서 F1은 3분의 20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상황에서도 요 F2를 구해야 되니까 얘네들이 분자에 있는 게 낫죠. 그래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변은 2 나누기 3이 되겠고요. 우변은 F2 빼기 5 나누기 10이 됩니다. 그러면 F2는 3분의 20 더하기 5가 되죠. 따라서 3분의 시다모시 보니까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구했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F2 빼기 F1이네요. F2 나누기 F1이네요. 그래서 F2에 3분의 35 그리고 F1에는 3분의 20을 집어넣으면 요거는 날라가죠. 20분의 35가 되고요. 얘는 5로 나누면은 4분의 7이 되네요. 그래서 답은 4분의 7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13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13번 문제부터 16번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능이나 학력평가 내에서도 최고 난이도 문제들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번 천천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고3 모의평가 19번 문제이고요. 그림 가는 물체 A와 실로 연결된 물체 B의 수평 방향으로 힘 F와 실이 당기는 힘 T가 작용하는 모습을 그리고 나는 가에서 F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A, B는 0에서 2초 동안 정지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F의 방향은 0에서 4초 동안 일정하고 T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이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초일 때의 T의 크기를 T라고 두면 3초일 때는
4T가 되겠네요. 이렇게 바로 표시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B의 질량 MB와 B가 0에서 6초 동안 이동한 거리 LB로 오는 것을 이제 골라라 했네요.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실의 질량,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합니다. 이렇게 최고 난이도 문제는요, 사실 어떤 식을 썼을 때 이 문제가 어떻게 풀 것이다라는 것이 머리로 전체적으로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알 수 있는 식을 적은 다음에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0에서 2초 동안에는요, 이 물체가 정지했다라고 했으니까 이걸로부터 뭔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때 보면 F가 60N이에요. F가 60N이고 F의 크기하고 T의 크기가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지 상태였으니까요. 요 T는 또 A에 작용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요걸 잠시만요. 우리가 이거를 T4T라고 뒀는데 이걸 또 T라고 두면 좀 헷갈리겠네요. 요거를 T0라고 둘까요? 그러면 요 T0가 이제 요 같은 실이니까 크기가 같고요. 그럼 요 녀석은 A의 무게와도 또 같기 때문에 A가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A는 질량이 MA라고 하면 중력 가속도가 10이 되고요. 요게 T0 60N과 같다라는 게 되죠. 따라서 A의 질량이 일단 6k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에서 2초 사이의 정보로부터 A의 질량이 6kg이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결국에 이제 B의 질량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0에서 6초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이동한 거리를 구하려면 결국에 가속도를 알아야지 그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통해서 혹은 속도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가 들어있는 공식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은 ma = F,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이 있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이 문제 상황에 맞게 한번 적어 볼 텐데,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은 요 ma = F라는 식을 3초인 순간 A와 B, 그리고 5초인 순간 A와 B에서 총 4개를 써서 이걸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3초일 때 A와 B에 대해서 ma = F 써볼 거고요. 그리고 5초인 순간은 그러니까 제가 3초, 5초 이렇게 잡은 이 경우는 이제 2에서 4초 동안, 그리고 4에서 6초 동안 중에서 4에서 6초 동안 중에서 뭐 아무 임의의 시간을 제가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5초인 순간, 그러니까 4에서 6초인 순간 A와 B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 볼게요. 그 2에서 4초 대신에 3초, 4에서 6초 대신에 제가 5초라고 그냥 임의로 잡아 놓은 겁니다. 3초, 2에서 4초 사이에서는 장력의 크기가 4T였고요. 그리고 4에서 5초일 때는 장력의 크기가 T였습니다. 아까 이거는 문제 조건이었죠. 장력의 크기는 3초일 때가 5초일 때의 4배이다라고 해서 5초일 때를 T, 3초일 때를 4T라고 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A의 질량은 6kg으로 우리가 구했습니다. 그래서 A의 질량 6kg의 가속도, 3초일 때 가속도를 A3이라고 할게요. 요거는 이제 A에 작용하는 R자임이 되겠죠. 근데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지금 부호는 이쪽을 B는 오른쪽을 플러스, A는 위쪽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그럼 A의 경우에는 3초일 때 작용하는 R자임은 위쪽으로 장력 4T하고 아래쪽으로 중력 60N이 있겠죠. 그래서 3초일 때 A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6A3는 4T 빼기 60이 되겠습니다.
그 사초일대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요. 일단 MA는 그냥 막 쓰면 된다 그랬죠.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 이거는 A3라고 뒀습니다. A하고 B는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으니까 같은 가속도를 쓰면 되겠죠. 이때 이제 작용하는 힘을 보면요. 요 F가 플러스 방향이고 T가 마이너스 방향인데요. 요 F는 120N이고요. 그 다음에 T는 모르는데 3초일 때 T는 4T라고 우리가 줬었죠. 그래서 얘는 120 빼기 4T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에서 6초, 5초인 순간에 A와 B에 대한 운동 방정식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MA는 맞으면 되죠. 그래서 A의 질량 곱하기 5초일 때 A의 가속도, A5라고 두겠습니다. 이때 이제 작용하는 장력은 T입니다. 5초일 때는 T라고 되어 있죠. T 빼기 60이 A에 작용하는 합력이 되겠네요. 그래서 T 빼기 60 이렇게 적을 수 있겠고요. B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MA는 그냥 맞으면 되죠. 그리고 F 빼기 T가 되는데 이때 F는 없네요. 4에서 6초 사이는 F는 0이고요. 그러면 요 장력만 있죠. 근데 5초일 때 장력은 우리가 T라고 뒀습니다.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T 이렇게 됐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운동 방정식 4개를 세웠고요. 요걸로부터 우리가 MB 질량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가속도 A3와 A5를 구해야지 이 운동을 이제 분석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요런 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꼴을 보면요, 좀 규칙적인 게 보이는데요. 6A3와 MB 곱하기 A3가 있고요. 6A5와 MB 곱하기 A5가 있습니다. 일단 요 각각의 식득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라고 두면요. 여기서 보면 요 자변과 자변끼리 나누고 또 여기서도 자변과 자변끼리 나누면 그러니까 아래식에서 위식을 나누겠습니다. 그럼 MB 나누기 6, MB 나누기 6이라고 동일하게 식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니은 나누기 기역을 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나누기 디귿을 한 것이 같습니다. 어떻게 같게 나오냐 하면 6분의 MB가 나오죠. 자변끼리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얘 나누기 얘 한 거나 얘 나누기 얘 한 거나 각각 A3하고 A5가 날라가죠. 6분의 MB가 되고요. 그러면 우변끼리 나누면은 그 장력만 남기 때문에 T만 남기 때문에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니은 나누기 기역한 거는요. 120 마이너스 4T 나누기 4T 빼기 60이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나누기 디귿한 거는 마이너스 T 나누기 T 마이너스 60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 등식을 보면요. 요 등식을 보면 T만 변수기 때문에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요 장력을 구하게 되면 요 장력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A3를 구할 수 있고 장력을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또 A5를 구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A3하고 A5를 구해서 또 여기다 집어넣고 또 T를 집어넣으면 B의 질량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B의 질량 구해지고 각각의 가속도를 구하면 그 가속도를 이용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면 또 이동 거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작업들을 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요 식에서 제가 좀 작업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t 빼기 120 나누기 4t 빼기 60이 되고요. 우변은 t 나누기 t 빼기 60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또 좌변은 4를 나누면요. 요거는 30, 얘는 15가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요렇게 곱한 것은 요렇게 곱한 것과 같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t 빼기 30 곱하기 t 빼기 60은 요렇게 곱한 거죠. 요렇게 곱한 거 같죠? 요거는 t 곱하기 t 빼기 15 요렇게 됩니다. 요거 계산하면 t제곱 마이너스 90t 더하기 1800은 t제곱 빼기 15t가 되죠. 다행히도 t제곱이 날라가서 이제 2차 방정식은 아니게 되죠. 그래서 75t는 1800이 되고요. 요거 계산하면 t는 24N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한 셈이에요. t는 24니까 얘를 집어넣어 보죠. 여기다가 24N 집어넣으면요 A3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A3를 구해보면 A3는 6m/s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24N 우리 구한 거를 집어넣으면 이제 A5가 나오죠. 여기다 적어볼까요? A5는 마이너스 6m/s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또 5초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3를 구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6을 집어넣고요. 여기다 6을 집어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24를 집어넣으면 이제 B의 질량을 구할 수 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럼 6MB는 120 빼기 24 곱하기 4가 되죠. 그럼 양변에 6으로 나누면 MB는 20 빼기 이렇게 6, 4, 20, 4, 4, 16이 되니까 4kg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물어본 거 하나 구했네요. B의 질량은 4kg이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이제 0에서 6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죠. 처음에 0에서 2초 동안에는 정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0에서 2초가 되고요. 2에서 4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6m/s 제곱이고요. 그래서 2초 동안에 1초 동안에 6m/s 증가하니까 2초 동안에는 12m/s 증가했겠네요. 그리고 4에서 6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마이너스 6m/s 제곱으로 대칭이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요 면적을 구하면 0에서 6초 동안에 변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면적을 구해보면 면적은 24m가 나오죠. 따라서 0에서 6초 동안에 총 이동한 거리는 24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kg 그리고 24m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 좀 복잡했으니까 다시 한번 복기를 하면요. 문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이제 요 장력을 변수로 이렇게 뒀고요. 그 다음에 그 0초일 때 0에서 2초 동안에 표시가 잘못됐네요. 0에서 2초 동안에 이 물체가 정지했다라는 정보로부터 A의 질량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요 상황에서 이제 그 시간과 그리고 이동거리 그리고 질량에 대한 정보들이 있으니까요. 질량과 질량과 그리고 이동거리를 구하려면 또 그 가속도를 구해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MA 그래프라는 식을 각각의 시간 구간에 따라서 A와 B에 대해서 써보았고요.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정보들을 찾기 위해서 이 시립들을 연립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가장 이제 수능이나 학력평가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1월에 치러졌던 수능 18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 m인 물체 AB가 동일 직선상에서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각각 등가 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A가 점 P를 지날 때 A와 B의 속력은 V로 같고 그리고 AB 사이의 거리는 D입니다. A가 P에서 2D만큼 이동했을 때 B의 속력은 2분의 V이고요. AB 사이의 거리는 X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이 순간이 같은 순간이고요. 그 다음에 회색으로 색칠한 이 순간이 같은 순간이 되겠습니다. 이때 X를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때 x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a가 총 이동한 거리가 2d라는 것과 b가 총 이동한 거리가 d 플러스 x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고요.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통해서 이동 거리를 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가속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힘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그 힘에 대한 정보로부터 그 A와 B의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일단 A하고 B는 똑같은 크기와 방향의 힘이 작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B가 속도가 줄어든 것으로 보아서 그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B 모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F의 크기의 힘을 받는다라고 설정을 해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을 세울 때는 운동 방향인 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ma = f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뉴턴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A에 대해서와 B에 대해서 한번 써보면 A는 질량이 m이고요. 그 다음 A의 가속도를 AA라고 두면 MA는 F 이렇게 되겠고요. B는 질량이 M이죠. 그래서 MA는 F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A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A이면 B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정보로부터 우리가 결국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요.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서 그 면적으로서 거리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릴 텐데요. B에 대한 정보는 다 나와 있죠. 속도가 V였다가 나중에 2분의 V가 돼요. 그래서 B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여기 이제 B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 순간을 T라고 두겠습니다. 네. 근데 B의 가속도가 2A면 A의 가속도는 크기가 A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절반이죠. 그래서 A의 기울기는 B보다 딱 절반인 형태로 그리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A에 대한 그래프고요.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도 A의 절반이 될 겁니다. 그럼 B의 절반이 될 겁니다. B는 2분의 V만큼 변했으니까 A는 4분의 V만큼 변하겠죠. 그래서 T초일 때 A의 속도는 4분의 3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그래프로부터 면적을 이용해서 이 면적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겁니다. 요 면적으로부터 이제 A가 이동한 거리 2D죠. 그리고 B가 이동한 거리 D 플러스 X를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걸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T 동안에 2D만큼 같고요. B는 T 동안에 D 플러스 S만큼 같죠. 그거를 이제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요 면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요. A의 경우는 처음 속도가 V였고 나중 속도가 4분의 3V였죠. 그래서 2분의 V 더하기 4분의 3V 하면 0에서 T초 동안에 A의 평균 속도가 되고요. 여기에다 T를 곱하면 바로 2D가 됩니다.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0에서 T 동안에 D 플러스 X만큼 같고요. 그래서 0에서 T 동안에 요 면적이 D 플러스 X라는 거고 요 면적은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구할 수 있으니까 평균 속도가 2분의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다가 시간 T를 곱하면 바로 요 D 플러스 X가 됩니다. 그러면 요 식을 기역, 요 식을 니은이라고 한번 더 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누면 T를 소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니은 나누기 기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X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분자에 들어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이제 좌변은 D 플러스 X 나누기 2D가 되고요. 우변은 이제 나누는 순간 T는 날아가죠. 그리고 2분의 1도 날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분자만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3v 나누기 4분의 7v가 되겠습니다. 요거 나누기 요게 되겠죠. 네, 요거 계산하면 7분의 6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값은 7분의 6과 같다라는 식을 써보면 해볼까요? d 플러스 x는 7분의 6 곱하기 2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x는 7분의 12d 빼기 d가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7분의 5d가 되겠네요. 7분의 5d. 따라서 답은 7분의 5d에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역시 좀 복잡한 문제였으니까 한번 문제 상황을 복기해 보면요. 요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을 구해야겠다라는 걸 떠올린 거고요. 그럼 속도 시간 그래프 그리려면 기울기인 가속도를 구해야 되고, 그 가속도를 구하려면 ma = f 운동 방정식을 세워 보아야 된다라는 것으로부터 운동 방정식 문제 상황에 맞춰서 세워보고, 그리고 속도 시간 그래프 그려보고, 면적에 대한 식 써보고,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나오게 된 식들을 연립해 보니 x가 나온 이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8, 19, 20번에 복잡하게 나온 문제들은 결국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문제를 풀기는 어렵고요. 문제 상황에 맞게 최대한 쓸 수 있는 공식들을 써보면은 이제 그 식들을 이용해서 답을 풀리게끔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는 우리 그 학습지 12쪽에 있고요.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그 풀이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운동 법칙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고3 학력평가 20번 문제로 마지막 문제였으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왔겠죠.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2m, m, 2m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채 각각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정보예요.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한다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떠올려야 될 게 뭐냐 하면 합력이 0이라는 점입니다. 이걸 좀 이따가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점 P에 도달하는 순간 A와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져 A, B, C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6분의 5mg예요. 이런 거는 바로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이 6분의 5mg입니다. 이 정보가 나왔다라는 거는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봐야 된다라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장력이니까 동일한 실은 똑같은 장력이 걸리죠. 요 힘도 6분의 5mg가 되겠습니다.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는 D만큼 이동했는데요. D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일단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에서 일정한 속도니까 합력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A와 B는 경사면이 같습니다. 따라서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이 질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B의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이 F라고 하면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은 EF라고 볼 수 있고요. A, B, C를 한 덩어리로 봤을 때 합력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C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은 3F가 되면 이 방향으로 3F, 이 방향으로 3F에서 합력이 0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실이 끊어진 이후에도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게 F면요, 이 실이 끊어져도 중력은 변하지 않으니까 여기 EF고 얘는 또 3F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얘는 운동 방정식 세울 게 없죠. 가속도가 0이니까 이 녀석의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 건데, 일단은 A에 대한 운동 방정식 하고요. 그 다음에 B하고 C를 한번 묶어가지고 운동 방정식을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MA 꼴 F를 써볼 건데요. 이거를 A에 대해서 한번 써보고 그다음 B하고 C를 묶어서 한번 써볼 겁니다. 나 상황입니다. 그러면 A는 질량이 2m이고요. 가속도를 A1이라고 둘게요. 여기 가속도를 표시 안 했네요. 이 가속도를 A1. 좌표축을 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뭐 방향은 요 방향이네요. 근데 좌표축은 이제 요쪽을 플러스로 둘 거예요. A는 타고 올라가는 방향, C는 타고 내려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둘 겁니다. 그리고 B하고 C는 요 방향이 가속도가 되겠네요. 플러스 방향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EMA1은 마이너스 F 이렇게 되겠네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이 합력이 되는 거죠. B하고 C는 질량을 합치면 총 3m이 되고요. 가속도는 A2. 그리고 여기에 작용한 힘은 C의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 3F 하고요. B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은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F 이렇게 됩니다. 여기 EF 내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A에 작용하는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은 EF죠. 그리고 이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요 A1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속도 시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텐데요. 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가속도가 되는데요. 일단 한번 최대한 그릴 수 있는 만큼 그려보도록 할게요.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인데요. 일단 우리가 둘 다 A든 B 플러스 C든 속도가 V인 상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요 0초는 실이 끊어진 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는 속도가 일정하게 이렇게 줄어들죠. 이게 이제 A에 대한 그래프고요. 요 순간을 T라고 두겠습니다. 요게 이제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에요. 그동안에 B하고 C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될 거고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요 속도가 얼마인지를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 요 식을 한번 보면요. 좌변과 우변은 좌변끼리, 우변과 우변끼리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나눠 보면 A1과 A2의 B를 구할 수 있어요. A1과 A2의 B가 마이너스 1대 3분의 2가 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면 2A1 나누기 3A2는 마이너스 2 나누기 2 해서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3분의 1을 우변으로 넘긴 겁니다. 나눈 거죠. 그럼 A1 대 A2는 마이너스 1 대 3분의 2가 돼요. A1은 A의 가속도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은 얘는 플러스 3분의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V만큼 속도가 줄었다면 같은 시간 동안에 B하고 C는 3분의 2V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됩니다. 따라서 얘는 V 더하기 3분의 2V가 되어서 3분의 5V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속도의 B, 요 기울기의 B로부터 얘가 V만큼 변할 때 얘가 3분의 2V만큼 변한다. V만큼 줄어들 때 3분의 2V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D인데요. 요 D는 뭐냐면 요 면적이 D가 돼요. 요 면적이 D가 되고요. 요 D를 구해보면 D는 이제 평균 속도 개념을 이게 D가 아니네요. 요 D는 요만큼이 D가 됩니다. 요만큼이 요 전체가 요 D가 됩니다. 왜냐하면 저 문제에서 물어본 게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가 이동한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B하고 C가 이동한 거리니까 요게 D가 되고요. 요 D는 역시 평균 속도 개념을 이용하면 0초에서 T쪽까지 B와의 평균 속도, C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더하기 나중 속도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래서 V 더하기 3분의 5V 나누기 2 한 게 0에서 T 동안에 B의 평균 속도이자 C의 평균 속도이고요. 여기에다 이제 T를 곱한 게 D가 됩니다. 그럼 요거 정리하면 3분의 4VT가 돼요. 3분의 4VT.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T가
요 답의 형태에 없죠. V는 있는데 T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T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T를 어떻게 구할까 해서 한번 살펴봤더니 요 기울기 정보를 보면요, 요 T분의 마이너스 V가 A의 가속도고요. 그 다음 T분의 3분의 2V가 B와 C의 가속도예요. 그러니까 A1의 가속도를 구해보면 A1의 가속도가 T분의 마이너스 V니까 요 가속도 자체를 구하면 T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또 요 F를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요 힘에 대한 정보가 이 문제에서 하나 더 주어진 게 있거든요. 뭐냐면 요 나 상황에서 C이 B를 잡아당기는 힘이에요. 이거는 또 C를 잡아당기는 힘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F를 구하기 위해서 요 B에 대한 운동 방정식과 C에 대한 운동 방정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A 꼴 F를 한번 더 써볼 건데요. 이거를 이제 나에서 B에 대해서 하고 C에 대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에 대해서 써보면은 MA2는 B의 질량 곱하기 B의 가속도는 C이 잡아당기는 장력 6분의 5mg 빼기 중력의 빗병 방향성분 F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 보면 질량이 M이니까 MA 이렇게 쓴 거고요. 여기 장력 빼기 F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C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세워보면 EMA는 3F 빼기 6분의 5mg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MA2는 3F 빼기 6분의 5mg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두 식을 연립하면 F를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MA 대신에 여기 MA 대신에 요 녀석을 집어넣어 볼게요. 녀석을 집어넣으면 2 곱하기 6분의 5mg 빼기 F는 요 우변이 되겠죠. 3F 빼기 6분의 5mg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6분의 10mg 마이너스 2F는 3F 빼기 6분의 5mg가 되고요. 5F는 어떻게 되죠? 6분의 10 빼기 6분의 5니까 6분의 아니죠. 6분의 10 더하기 6분의 5가 되네요. 그래서 6분의 15mg가 됩니다. 따라서 F는 6분의 3mg가 되고요. 얘는 2분의 1 mg가 됩니다. 그래서 F를 구했어요. F를 구해서 요 F를 어디다 집어넣냐면 여기다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2분의 1 mg를 집어넣습니다. 여기다 2분의 1 mg를 집어넣으면 A1이 나옵니다. 여기 2분의 1 mg를 넣어서 정리하면 A1은 마이너스 2분의 1g가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g가 나오고, 그러면 요 그래프에서 보면요, 요 기울기가 A1이거든요. 요 기울기가 A1인데 A1이가 마이너스 2분의 1g가 나오고요. 요 기울기를 이제 여기에 있는 문자로 표현하면 T분의 마이너스 V입니다. T 동안에 마이너스 V만큼 속도가 변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T분의 V가 됩니다. 그럼 요 식으로부터 요 T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요 T는 봅시다.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네. G분의 2V가 됩니까? G분의 2V가 되니까 요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이제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3분의 4V 곱하기 T가 G분의 2V 해서 최종적으로 3G분의 8V 제곱이 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A가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C가 이동한 거리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도 좀 복잡하니까 한번 복기를 해보면요. 일단 일정한 속력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합력이 0이라는 걸로부터 중력의 빗변 방향 성분들을 다 구했었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거리를 구하는 문제니까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속도 시간표를 문제 상황에 맞게 최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리고 요 기울기가 가속도니까 그 가속도가 들어간 ma=f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가속도 법칙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요 가속도의 b로부터 요 또 b의 나중 속도를 구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게 요 면적이니까 요 면적을 평균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때 이제 요 문제 답에 요 시간은 없으니까 요 시간을 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요 시간은 가속도를 시간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결국에 요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또 ma=f를 이번에는 요 나에서 여기 장력이 문제에서 주어졌으니까 B와 C를 분리해서 B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 C에 대해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요 이제 가속도를 구했습니다. 요 F를 구해서 F를 집어넣어서 요 A의 가속도를 구했죠. 그래서 그 가속도를 구해가지고 가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식과 비교를 해보니 시간을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문자들로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그거를 집어넣어서 최종적인 답을 얻어낼 수 있었던 굉장히 어려웠다 최고 난이도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뉴턴의 운동법칙 관련 이제 문제들은 여기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